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유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또 현장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저에게도 매우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많은 과학자분들이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을 직접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사서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픈 액세스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어떻게 하면 보다 포용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환경을 구현할 것인가. 특히 학술 이 논문 자체가 점점 더 이제 개방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 논문을 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논문을 내실 때 오픈 액세스 통해서 내신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오픈 액세스로 논문 발행하신 분들. 자, 그러면 논문을 발행을 하실 때 논문 투고료를 내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발행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자, 여기 이 보이시는 데이터는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학술 논문 중에서 이 학술 저널 중에서 이게 오픈 액세스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학술 논문, 학술 저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2021년에 보면은 500만 건 정도의 학술 논문이 오픈 액세스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의 논문 중에서 정말 전 세계 학자들이 쉽게 오픈으로 볼 수 있는 논문은 몇 개나 됐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사실은 유료 화벽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도서관에서 이 저널에 대해서 구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논문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옆에 도서관에서는 혹은 협력 도서관은 구독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 도서관의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위쪽에 보이시는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금색. 자, 이런 것들은 다양한 유형의 오픈 액세스 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게 저희가 많은 진전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오픈 액세스 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더 많은 컨텐츠가 이제 개방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자체는 좋은 거죠. 하지만 실제 오픈 액세스 발행과 관련된 비용을 따져보게 되면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픈 액세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오픈 액세스가 가능한 골드 색깔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논문 게재료, 논문 투고료를 받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논문 게재료가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학술 논문 발행과 관련된 시장이 실제 비용 증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학술 논문의 49%만이 유료 오픈 액세스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전체 저널 발행 시장의 20% 이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네이처나 엘세비어 같은 이러한 그 대형 출판사와 일을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평균 오픈하게 논문을 이제 투고를 하려면 하이브리드 저널이 되었든 오픈 액세스 저널이 되었든 간에 논문을 게재할 때 이 논문 게재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시면은 뭐 $3,000, 뭐 $2,000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평균 비용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투고료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 투고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해가 갈수록 이 논문 게재료가 갈수록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해서 제대로 좀 오픈 액세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하면서도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형평성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그 학술 논문과 관련돼서 각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파이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픈 액세스의 포용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건데, 자, 한국은요,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입니다. 예, 고소득 국가 중 하나로 분류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학술 논문들이 주로 어디에 이제 게재가 되는지를 보면 한국 논문의 상당수는 대규모 퍼블리셔들이 냅니다. 뭐 엘세비어나 스프링어 네이처 이런 쪽으로 해서 게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가난한 나라의 연구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필리핀, 그리고 콜롬비아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도 비슷한 퍼블리싱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하는 동일한 저널에 이들 나라의 학자들도 저널에 발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이 두 나라는요, 한국에서 이제 많은 해외 원조를 받았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 오픈하게 내가 이제 논문을 스프링어 네이처에다가 공개를 하고자 할 때, 자, 투고료를 어느 정도 내야 되겠죠. 근데 동일한 저널에다가 발행을 하는데 그 저자가 필리핀 사람이다, 혹은 콜롬비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들에게의 그 논문 투고료는요, 여러분의 논문 투고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형평성 있는 접근성과 퍼블리싱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적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콜롬비아에서의 이 논문 게재 관련해서 비용은 크게 낮습니다. 평균 대비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지금 콜롬비아 같은 경우 이제 세계은행의 추이에서는 중고소득 국가, 근데 필리핀은 중저소득 국가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좀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 추산에서는 콜롬비아가 더 잘 사는 나라인데도 콜롬비아에 오히려 이제 저렴한 APC 비용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OA 2020 이니셔티브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 도서관 그리고 연구자 커뮤니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현재의 이 학술 논문, 학술 저널, 즉 유료 구독 모델에서 이것을 이제 오픈 액세스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워크숍들을 추진을 했었죠. 저자와 이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또 정량적 정성적인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출판사들이요, 저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할인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저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지만 문제는 저자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의 수혜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판사는 디스카운트를 제공을 하더라도 오픈 액세스와 관련된 투고료 자체가 개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하게 이제 논문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적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은 저자의 어떤 논문 게재 관행에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자기의 연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저널에다가 논문을 게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이죠. 그런데 이것은 학문적으로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요. 그래서 이제 투고료를 할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에 실제 이제 출판사들하고 굉장히 오랜 지난한 협상을 해야만 됐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재정적 장벽이 상당합니다. 일단 논문 게재료가 너무 높고 또한 기관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픈하게 이러한 논문을 공개하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이 불안정해서 통화 가치가 불안정할 경우에 특히 이제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 논문 게재료가 뭐 아예 개인 저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료 구독 기반에서 오픈 액세스 기반으로 이제 저널의 논문 공개를 전환을 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나 혹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료 구독 전화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유료 구독 저널을 저자나 혹은 연구기관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 보면 기업이나 산업이요, 오픈 액세스에 대해서 혜택만 가져가고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OA 2020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연구기관들 그리고 도서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학술 논문과 관련해서 유네스코나 혹은 기타 이제 재정기관들, 뭐 코알리션 S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다양한 기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이 학자들과 만나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픈한 퍼블리싱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저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형평성 있게 이러한 논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이제 표방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의 게재에 있어서 게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구 과정의 일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액세스 퍼블리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결과적으로는 연구 지원 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었고요.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한 또 다른 원칙은 바로 학술지 발행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저자와 독자 모두가 다 글로벌한 오픈 액세스를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픈 액세스 게재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는 공정하고 타당하고 투명하고 글로벌한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기구들하고 전 세계 많은 기구들과 이제 논의를 한 끝에 몇 가지 이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형평성, 오픈 액세스 퍼블리싱과 관련된 글로벌 형평성 관련해서 몇 가지 해결책들이 나왔는데요. 이걸 몇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오픈 액세스 게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저널이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논문 투구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오픈 확산, 개방형 확산 이런 것을 진작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학술 논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상당수가 유료화 저널에 있기 때문에 이 유료화 저널에 투자하던 부분 상당을 옮겨서 오픈 액세스를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 언어로 된 저널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증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오픈 이슈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연구의 평가 기준을 개정을 해서 연구자들이 보다 더 개방적인 그러한 퍼블리싱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도서관, 그다음에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런 연구기관이나 도서관에서 뭐 이제 학회나 혹은 상업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논문 게재가 되게 되고 학자는 이런 대표적인 저널에다가 이제 논문을 게재하려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즉 도서관이나 이제 도서관이 이제 대형 출판사 혹은 뭐 소형 출판사가 또 상관없지만 협상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
출판사들이 보다 더 형평성 있는 프랙티스를 갖도록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투명성에 대해서도 오픈 액세스 퍼블리싱과 관련된 투명성에 있어서도 출판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퍼블리싱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적절하고 형평해야 되고 또한 그 비용 자체가 투명하고 적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논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학술 논문을 보다 더 포용적으로 해야겠다. 발행을 포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발행과 관련된 가격이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의지를 모으고 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알리션 S 같은 경우에요. 이제 유럽의 이제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이제 이 코알리션 S에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내놨는데요. 이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이 논문 투고료를 차등화시켜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들마다 이제 논문 투고료를 차등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논문 투고료를 차등화하게 될 때에 그러면 출판사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논문 투고료를 단일화시켜서 모든 나라, 모든 연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상황에 맞게끔 투고료를 차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나라의 저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차등화 투고료 정책은 또 이제 미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매번 저자가 그러면 무상으로 해달라 혹은 할인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퍼블리셔들도 뭔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이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게 저널 게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퍼블리셔들 나름의 이제 솔루션을 찾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커뮤니티 액션 프라이싱 스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퍼블리싱과 관련된 비용을 보다 더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해서 모든 저자들이 걱정 없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대형 출판사 중에 하나인 엘셀비어에서요. 최근에 시범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가별로 해서 차등 가격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캠브리지 오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퍼블리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풀리 오픈 액세스를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양한 솔루션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퍼블리싱과 관련된 가격을 보다 더 형평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도서관에서도요. 이 자리에도 이제 도서관 사서분들께 또 많으실 텐데요. 퍼블리셔와 도서관이 하는 협상의 기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더 좀 형평성과 그리고 포용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판사들이랑 같이 퍼블리셔들이랑 같이 계약 협상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도서관에 적용이 되는 가격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될 때, 그때 퍼블리셔들한테 좀 더 글로벌한 형평성을 줄 수 있는 프랙티스를 도입하도록 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블리셔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내년도 계약을 체결하겠다. 근데 그 대신에 우리한테 가격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 안 그러면 우리 계약 체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그 해당 출판사 혹은 퍼블리셔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경제력이 낮은 나라, 가난한 나라의 학자들을 돕는지 혹은 뭐 피어 리뷰와 관련해서 혹은 편집과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하는데 투자를 해주고 도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올해 2020 이니셔티브에 보게 되면은 전 세계 많은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 컨소시엄들이
실제 이런 원칙들을 이미 도입을 해서 퍼블리셔들과의 계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어느 정도는 실현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6차 베를린 오픈 액세스 컨퍼런스입니다. 작년 6월에 개최가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연구비 지원 기관들 그리고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컨퍼런스에서 나온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술 논문 발행과 불평등은 양립하지 않는다. 즉 학술 논문 발행에 있어서 불평등이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학과 학문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픈의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즉 모든 학자들은 이러한 과학 그리고 연구를 하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커뮤니티, 특히 이제 부유한 국가의 연구자 커뮤니티가 글로벌 형평성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게 부유한 국가의 연구자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막스 플랑크 소사이어티가 이 회의를 개최를 했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 과학이 계제를 때문에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퍼블리셔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형평성 있는 프랙티스가 더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